자, 여기 지금 철저한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주 야심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는 KG 모빌리티, 바로 쌍용 자동차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KGM KR10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최근 업그레이드된 정보가 있어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나무위키 자료를 근거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요, 흥미로운 게 2024년도 8월 12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KG 모빌리티 액티언을 공개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액티언 정보와 함께 동시에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요, 일단 분류가 KG 모빌리티의 생산 차량 2025년도 출시된 자동차, 출시할 자동차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준중형 SUV고요. 출시 예정 차량이라는 명칭까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습니다. 일단 KG 모빌리티에서 야심작으로 현재 이 차량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 KG 모빌리티의 KR10, 즉 코란도를 방송하는 이유는 지금 모든 테스트를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KR10 이 친구는 코란도라는 명칭을 갖기 이전에 다양한 프로젝트명을 부여받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코란도라는 명칭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의 이전 단계로 온 상태가 되겠고,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고 계속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번에 액티온도 마찬가지고요. 1세대 액티온이 있었고 지금 2세대 액티온이 나왔습니다. 왜 촌스럽게 액티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동차 이름이라는 건요, 사실 새로운 명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국산차 기준으로 200~300 정도의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수입차는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세금적인 취등록세의 어떤 범위에서 새로운 자동차 플랫폼을 등록하게 되면요, 정말 이거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천문학적으로 발생되는 범위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 경우가 되니까 좀 깊게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또 펼쳐지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범위에서. 그래서 코란도라는 명칭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 공식 일정이 그렇습니다. KR10은 2025년도 하반기 예정을 하고 있고, 이 모델은 전기 픽업도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범위만큼은 지금 현재는 보류가 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전기차의 불신, 다양한 이슈거리가 많이 언급이 되면서 지금 모든 플랫폼이 전기차는 보류된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초기의 렌더링 상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출시가 되고, 사실 코란도라는 명칭의 코란도라는 차량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어지게 되면 3세대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3도어가 바로 대세의 어떤 플랫폼을 안게 되죠. 운전석, 조수석, 트렁크 이렇게 3도어가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면 불편합니다. 완전한 쿠페 형태가 아닌 이상 그렇게 나오면 소비자분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5도어, 다른 말로 또 4도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출시될 것을 예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스페어 타이어 느낌으로 계속 이어서 디자인되고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따뜻한 소식은요, 스페어 타이어를 직접 장착을 달아서 보조 타이어 느낌도 아니고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과거에 초기에 이렇게 오픈 에어링, 바로 썬루프를 완전 개방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상용화돼서 실질적인 판매까지는 이 사항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를 보면요, 1983년도 1세대가 등장을 하고 1990년도에 2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세대인 KR10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만의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계속 이어서 종속되어집니다. 마치 랜드로버 디펜더에서 부법한 동그란 헤드라이트 그리고 테일라이트는 아직까지 이어지면 기쁠 만한 환영받는 사항이 되겠고, 상부의 루프, 천장에 약간 각진, 물론 R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형태는 계속 이어져서 공존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정보를 이제 잠시 후에 계속 드릴 텐데, 사실 초기에 이 코란도 모델은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토레스가 워낙 잘 나오면서 코란도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져보고, 토레스를 이용해서 코란도로 거듭시킬 계획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모델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한번 여러분 3초 이상 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몸뚱아리는 토레스네.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보시면 백밀러도 동일하고, 루프의 형태, 그리고 본넷의 파워돔도 동일하고요. 전면의 그릴과 코, 헤드라이트 범위만 바로 목업으로 나무입니다. 이렇게 코란도 느낌을 이식을 시켜놓은 거죠. 종속에 대한 의미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개등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등화가지 등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된 게 바로 옛날 코란도의 느낌, 바로 이 느낌을 그대로
이식시켜서 표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썼던 등화관제 등 뭐 안개등 역할을 했던 범위는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2세대 코란도의 초기 모델이 있었습니다. 점점 연수에 따라서 사라진 건 맞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94년식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무수에도 등화관제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품이 있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3세대 코란도에도 등화관제 등은 사라졌지만 부분적으로 안개등을 분포시키면서 그대로 그 느낌은 종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등화관제 등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쟁이 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차량을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군용 목적으로 이 SUV, 옛날 말로는 찝차라고 하죠. 모두 수거를 하는 명목상으로 승용차 세금을 받지 않고 세금에 대한 범위를 절감을 해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과거에는 말이죠. 그래서 SUV를 출고할 때 특정된 범위에 서약을 했고 기본 서약도 들어가고 특히 코란도 같은 경우를 구매를 했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차량은 군수용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찝차 SUV에는 등화관제 등을 설치를 해서 이 등화관제 등의 역할이 밤에 헤드라이트, 전조등, 방해지시 등, 차폭 등을 다 끄고 바닥만 은은하게 비춰서 살짝 앞을 1, 2m만 비추는 그런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을 껐는데도 앞이 보인다고 해서 등화관제 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동그란 등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등화관제 등 갖고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 번호판도 지금 실제 번호판이 아니라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인데 이렇게 한번 테스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사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모습을 잠깐 유출이 됐던 사진인데 공식적으로 뭐 KG 모빌리티에서 공식 공개돼서 이렇게 네이버에 업로드된 자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안고 초기에 착수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티볼리의 후속으로 예측을 했지만 아니었고요. 차량도 비롯해 갖고 사실 모든 제조사들이 마찬가지고 차량을 개발했던 목적성을 안고 하청업체, 외주업체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수하게 되면 당신네 회사들도 좀 도와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갈 것이다 라는 일종의 어떤 알림, 협약서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쌍용의 도움으로 이렇게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 사항을 본다면요. 2022년도 6월 30일 날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강 디자인센터 상무가 밝히길 차명은 무조건 코란도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KR10은 뷰티풀 코란도 후속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란도가 바로 3세대 코란도로 나올 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뷰티풀 코란도가 예전의 코란도의 명성을 지금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세대는 바로 보고 있는 이 모델의 KR10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업 형태로 공개된 KR10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토레스 기반으로 시작이 됐지만 완전히 다른 목업으로 그리고 디자인 형태로 지금 착수해서 여기에 내연기관 넣고 하이브리드 준비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곧 출시를 임박을 합니다. 공식 출시 일정이 2025년도지만 2025년도 상반기 또는 올 하반기에 일부 이미지를 공개할 것이고요. 내년에 공식적으로 완전 출고해서 생산 및 판매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레스의 후속으로 토레스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을 그런 DNA 존재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언이 싫은 것 같고 토레스 픽업도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전통 완전 뒤에 스페어 타이어 완전 달리고 오리지널 찝이 좋다, 찝차가 좋다 그러면 지금 이 코란도도 적극 추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가 정보를 드리면요. 2024년도 7월 기사에 따르면 트렁크 문짝을 토레스나 공개된 목업처럼 단순히 스페어 타이어 형상한 디자인이 아니라 아예 옛날 코란도처럼 진짜 스페어 타이어가 달린 공식 명칭, 정식 명칭은 스윙 게이트, 바로 이 스윙 게이트 방식으로 제작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바로 코란도의 정말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될 것 같고요. 차체는 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원래 오리지널 집 그리고 SUV 전통 오프로드 차량 같은 경우 그래서 차체의 키 크기는요 투싼과 스포티지 이 친구들의 숏 휠 베이스가 정도 될 것으로 유출을 해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범위는 전기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지금 아예 손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많죠. 어쨌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가솔린 터보랑 하이브리드 또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몹시 기대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서 이 KR10에 대한 새로운 정보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함께 기다려보시면서 좋은 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정보 제공하겠고요.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